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이평선, 볼린저 밴드, 영망치, 도치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시고 차트에서 작도하는 방법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차트 공부가 뭐 거의 다 필요 없다. 과격하게 말하면 쓰레기다. 이런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 사실 세력이 정교하게 설계한 사냥지도입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소위 비법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개미들이 거기를 지지 저항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밀어버리면 개미들 통곡소리 나오면서 싼값에 물량 대량으로 나온다는 거 안다는 거죠. 이거 나스닥이나 국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카더라 아니면 음모론, 도시괴담 이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 합법적인 거고요.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팩트로 다 보여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차트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라든가 볼린저 밴드 이용하는 법, 뭐 MACD 이용하는 법, 이렇게 뭐 작도도 많이 배우고 추세선, 영망치 이런 거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런 거 차트 공부가 오늘은 어떻게 악용되고 이게 왜 공부해봤자 쓰레기가 돼버리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차트 공부가 결국은 세력들의 어떤 여기에 개미들이 다 모인다 이런 맛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차트를 먼저 나스닥 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선물 차트거든요. 나스닥. 그리고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 나스닥 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었어요. 꾸준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장 시작할 때 9시 반에 장 시작할 때 확 떨어뜨려 버리죠. 이 떨어지는 선이 어디까지냐고 보면은 마치 런던 킬존이나 아시아 킬존 때 저항선이 형성된 것처럼 여기 딱 보이잖아요. 차트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저항선이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항선을 확 뚫어버리는 형식으로, 왜냐면 이 저항선에 개미들이 손절을 많이 걸어 놓으니까 그 손절이 반대 매매가 일어나도록 내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2차 저항선까지는 미묘하게 가격이 닿지 않는 데까지만 떨어뜨립니다. 마치 꼭 세력들이 손절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차트가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5분 안에서 막 실시간으로 미친 듯이 위아래로 막 가요. 이 5분 안에서 위아래, 여기 보면은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요동을 칠 때 보면은 이 5분 동안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에서 애들이 이제 지금인가 하고 딱 올라타잖아요. 그러면은 쭉 올렸다가 다시 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쯤에 이제 자기 손들 라인을 걸어놨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청산당하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무빙을 원래 가려는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업계에서는 흔히 주다스 스윙이라고 합니다. 주다스가 예수님 배신한 제자잖아요. 그래서 배신의 스윙이다, 배신의 움직임이다 해서 주다스 스윙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정말 알고 움직이는 거냐? 예, 알고 움직입니다. 알고 움직여가지고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를 일으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미국 시장에서는 PFO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미들의 이제 주문북, 오더북보다 더 한 단계 내려간 주문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미들의 손절 가격이라든가 개미들의 손절 물량 또는 개미들이 사고 싶어하는 지정가 물량, 이런 지정가 가격 이런 것들을 통체적으로 오더 플로우, 오더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증권사에 파는 모델이 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PFOF를 증권사에 파는 걸로만 매출의 70%에서 80% 나옵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수수료가 0인 그런 브로커리지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 정보를 넘겨버리는 거죠. 자산운용사 같은데. 그리고 이게 합법입니다. 합법이라서 시타델 같은 데다가 이거를 실제로 돈 받고 넘겨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로빈후드 재무제표 통상적으로 10K라고 하거든요. 이 10K를 보면은 매출 구조를 통해서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델 증권 같은데 PFOF 같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넘기는 걸로 PFOF 수익 자체의 40% 이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증권
그 감독원 SEC 룰 606으로 인해서 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객들에게 맞춰진 포맷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약관에 적어놓기만 하면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빈후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606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는 없죠.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넘기는 거를 실제로 벌금을 2020년에 6,500만 달러 정도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얘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시타델에 넘긴 걸 뭘 잘못해서 벌금을 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고객한테 적절하게 공시를 안 했다. 요것 때문에 벌금을 맞은 거지 이 넘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미국에서 완전 합법입니다. 그럼 이걸 받은 시타델 이런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하냐? 요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이 맥시멈 페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고객의 손절 라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여기를 정밀하게 타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돈을 되게 조금 썼는데 그 손가락으로 톡 밀었는데 도미노 밀듯이 손절 해가지고 가격이 팍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증권사들은 거기서 반대 매매 나오는 양들을 굉장히 싼 값에 매수해가지고 다시 뭐 상승자가 오를 때 그거를 연료로 삼아서 자기네가 원하는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고 범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스트 활동이 합법이고요. 자산운용사도 되게 좋은 수익 모델이고 브로커리지도 되게 좋은 수익 모델이잖아요. 양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합법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고객한테 투명하게 보고하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맥시멈 페인 포인트가 어디쯤 있냐라고 식별이 되면은 거기를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개인의 데이터가 자산운용사의 사냥 지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예쁘게 막 추세선 작도하고 뭐 골든 크로스니 이평선 같은 거니 뭐 가중 이평선 이런 걸로 막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계적으로 얘네가 다 알고 있어요. 얘네 알고리즘 자체가 수십 년 동안의 업력이 다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개인이 쓰는 모든 비법 이런 게 얘네 알고리즘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대놓고 타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맥시멈 페인 포인트로. 개미들 중에 이상하게 내가 손절 라인 걸어놓은 데에서 깻잎 차이로 거기를 툭 건드리고 가네. 그래서 나 손절당하고 나 반대 매매 일어나 버렸네. 또는 내가 익절한 라인에 여기까지만 오면 익절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깻잎 한 장으로 또 안 건드리고 그냥 내려가 버리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걸 알고 그냥 타격하는 겁니다. 돈 받고 판다니까요. 브로커리지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깻잎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정확히 타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고요. 차트 분석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요. 그냥 알고리즘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를 타격하도록.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PF, OF 같은 거래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더 비극적인 게 반대 매매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 쪽에 일어나게 한 다음에 입만 벌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반대 매매가 언제 일어나냐? 두 가지죠. 신용이 어느 담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 매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미수가 3일 있다가 안 팔면은 반대 매매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일부러 유도를 합니다. 세력들이. 왜냐면 한국 주식창 보면은 신용 잔고율이 대놓고 찍혀 있잖아요.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한국에 있는 알고리즘들은 종목별로 신용 물량이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평단가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마이너스 5%만 더 밀면은 신용 반대 물량이 얼마가 쏟아지네? 라는 거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은 뭐 10억 이용해가지고 톡 밀면은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주가가 자기네 원하는 만큼 떨어뜨려 버리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입 벌리고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되게 비극적이고요. 한국의 대체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 들어왔잖아요. 좀 여담이긴 한데 이거 들어올 때 PF, OF 들어오면은 업계 양쪽이 다 좋잖아요. 키움증권 같은 브로커리지도 좋고 자산운용사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정부에 직접적인 로비를 하는 건 한국에서 불법이니까
정부도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학계나 아니면 업계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학계에다가는 이제 연구비 주고서 이제 용역도 시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업계에서 학계 같은데 얘기를 잘해가지고 PF, OF 도입하면은 고객한테 오히려 이익이다. 왜냐하면 수수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나 봐요. 확실하진 않아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그런 연구 용역 보고서들 이제 읽다 보니까 거기에 PF, OF의 장점들이 막 적혀 있는 게 제가 몇 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와, 한국에서도 이거 도입하려고 하는구나. 엄청 무섭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이거는 나스닥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차트 공부에 대해서 되게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본은 세력들이 이용하는 사냥지도가 요새 되고 있다. 요새도 아니에요.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래 등에 올라타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컨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자신의 분석일 뿐이고, 주식 투자는 본인의 생각과 의사 결정에 의거해서 항상 하셔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